청취자 여러분, 2048년이라는 연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한 20여 년 뒤인데, 아, 숫자만 들어도 벌써 약간 아찔해지죠? 네, 진짜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정부 예산이 흐름을 완전히 막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하나 생기거든요. 바로 기초연금 지출입니다. 맞아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초연금 항목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의 무려 2배로 폭증한다는 경고가 나왔잖아요. 와, 2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대한 돈의 수급자가 될 당사자들은 지금 뭐랄까, 그저 조용히 요양원에 앉아서 국가의 돌봄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수억 원대 프리미엄 부동산 시장을 막 쥐락펴락하고 있고 심지어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 나이듦이라는 궤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그 역동적인 전환의 한가운데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쑥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샅샅이 파헤칠 자료는요. 바로 오늘이죠.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케어의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확 집약해놓은 분석 리포트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시니어라는 단어 이면에 숨겨진 그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 첨단 기술과의 결합, 그리고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부분은 이른바 돌봄이라는 환상, 그리고 그 이면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복지 정책의 현실인데요. 아까 제가 2048년 지출 폭증을 언급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정부 지갑이 좀 얇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건 국가재정의 구조적인 잠식 현상으로 보셔야 해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초고령 사회가 본격화되면 절반이요? 와. 네, 세금을 내는 생산 가능 인구는 뚝 떨어지는데 반대로 돈을 받아야 할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동시에 확 늘어나거든요. 문제는 국가 예산이라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기초연금이라는 파이가 지금의 2배로 커진다는 건 필연적으로 국방이나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분들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필수 의료, 주거 인프라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결국 4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소득 연계를 좀 더 강화하는 식의 복잡한 사회적 합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적 뇌관인 셈이죠. 정부 예산이 그렇게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 적어도 일선 현장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에 걸맞은 엄청 수준 높은 돌봄을 받고 있어야 앞뒤가 맞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야 맞죠. 그런데 리포트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뭐 춘천형, 전복형, 경남형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딴 통합돌봄 제도를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현장 상황은 완전히 기형적이던데요. 이게 참 뼈아픈 현실인데요. 이른바 통합돌봄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도의 언어하고 현장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그 담당자들이 실제 어르신들하고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행정서류 쓰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서요. 맞아요.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으니까 이 제도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걸 정량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하거든요. 아,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네, 감사를 통과하려면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어르신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따뜻하게 대화 나눈 거는 수치화가 안 되는데 그쵸. 엑셀에 적을 수가 없죠. 하지만 유관기관이랑 업무 협약을 몇 건 맺었냐,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냐, 서류 점검표에 체크 다 했냐, 이건 즉각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와,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공무원분들이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구조적 덫이네요. 약간 식당으로 비유하자면요. 홀에 있는 손님들은 당장 배가 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네. 주방에 있는 요리사들은 요리는 안 하고 위생점검표, 나 식자재 원산지 증명서, 직원 교육 일지 이런 행정서류만 하루 종일 끄적거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하고 위생적인 식당인데 정작 밥은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세상에. 더 큰 문제는 그 구조적 덫 안에서는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요리사가 유능한 직원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리포트에 나온 옹진군 사례처럼 도서지역 특화 서비스 협약을 맺거나 의정부시처럼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하는 시도 자체는 너무 좋죠. 네, 시도는 훌륭하죠.
하지만 평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시스템은 돌봄이 아니라 그냥 행정 유지를 위해 굴러가게 됩니다. 협약 건수 같은 게 아니라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하루가 어제보다 실제로 나아졌는가. 이걸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어야만 이 간극이 좁혀질 겁니다. 아, 어르신의 하루가 실제로 나아졌는가?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자, 그렇다면 공공 영역이 이렇게 막대한 재정 부담이랑 서류 더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이 틈새를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바로 민간 시장이죠. 맞습니다.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 시장은 고령화 현상을 무슨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초거대 프리미엄 플랫폼으로 보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등장하는 60대 자산가들 데이터, 이거 좀 놀랍지 않았나요? 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순자산 4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분들이 실버타운의 핵심 수요층으로 딱 부상했는데 이들 중 54%가 이미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더라고요. 집이 이미 좋은 분들인데도 실버타운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시니어 주거 공간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약간 몸이 불편해졌을 때 가는 보호시설 느낌이 강했잖아요. 맞아요. 좀 요양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는 부동산, 금융자산의 연장선이자 내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한 겁니다. 특급 호텔들이 이 시장에 막 뛰어들어서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하고요. 와, 호텔 서비스요? 네, 게다가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는 부동산 리츠, 그러니까 REIT가 시니어 주거 상품이랑 결합하는 현상만 봐도 알 수 있죠. 사실 부동산 리츠라고 하면 보통 막 대형 오피스 빌딩이나 복합 쇼핑몰 이런 데의 펀드 매니저들이 돈 모아서 투자하고 배당받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거대 자본이죠. 그 돈이 시니어 타운으로 들어온다는 건 이 시장이 자선 사업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확실한 생태계가 됐다는 거네요. 차이스퀘어 사례만 봐도 거주 공간,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 첨단 IT 기술이 그냥 하나로 확 묶인 올인원 라이프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 대목을 딱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급 호텔 서비스에 거대 펀드 자본까지 들어와서 만든 화려한 생태계라면 결국 그 막대한 돈을 낼 수 있는 상위 몇 % 자산가들만 누릴 수 있는 뭐랄까 그들만의 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양극화 우려죠. 네, 진짜 최고급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결제한 사람만 들어가는 극심한 양극화의 상징처럼 느껴지거든요.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의 필연적인 결과이긴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 현상을 단순히 부자들만의 호화로운 노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시장 전체가 진화하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어요. 아, 큰 그림이 따로 있나요? 미국의 선행 사례를 보면요. 자본이 막 유입되면서 시니어 리빙 시장 전체의 레퍼런스가 상향 평준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고소득층을 위한 럭셔리 시설로 시작하지만 여기서 파생된 의료 네트워크 결합 모델이나 원격 헬스케어 시스템,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이 아, 점점 대중화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중산층을 위한 대중적인 주거 모델로 하방 전개되는 패턴을 보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미국의 최고급 시니어 타운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실패와 극복의 과정입니다. 실패요.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실패를 해요. 네, 아무리 바닥에 최고급 대리석을 깔고 최첨단 병원을 단지 안에 딱 지어놔도요. 입주민들 간의 정서적 교류나 사회적 연결망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곳들은 결국 쇠락했습니다. 와, 자본의 논리로만 럭셔리하게 접근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걸 시장이 학습한 거죠. 한국의 실버타운 생태계 역시 물리적으로 으리으리한 걸 넘어서 거주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막고 커뮤니티 활성화할 것인가, 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앞으로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겁니다. 아, 럭셔리한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게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프트웨어네요. 듣고 보니 아무리 좋은 성이라도 혼자 갇혀있으면 그건 그냥 값비싼 감옥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절묘하게 다음 트렌드로 연결이 됩니다. 경제적인 구매력으로만 우리 시니어를 평가한다면 사회가 너무 좀 삭막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네, 이분들이 단순히 돈 쓰는 소비자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엄청 귀중한 가치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포트에서 이 대목이 제일 반가웠는데요. 젊은 세대가 카메라를 들고 조부모 세대의 삶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손주 PD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고, 군포시에서는 시니어 대상으로 생성형 AI 자서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대요. 네, 정말 훌륭한 시도죠. 시니어들이 그냥 모여서 옛날 이야기나 하는 분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 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로서 오리지널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신 거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한 개인이 평생 축적한 지혜나 지역사회의 미시적인 역사 같은 것들이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냥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아깝죠, 정말. 그걸 책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 특히 음성을 바로 텍스트로 바꿔주고 구조화된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그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편하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꺼내놓기만 하면 손주 세대는 디지털 도구를 써서 이걸 하나의 멋진 컨텐츠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거죠. 와, 완벽한 콜라보네요. 이 과정 자체가 세대 간의 정서적 단절을 회복하고 또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도 극복하는 가장 훌륭한 해법이 됩니다. 이집트 룩소르 사례 보셨죠? 고대 유적지에서 75세 안팎의 시니어분들이 전문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75세의 역사 해설사라니, 이거야말로 진짜 그 유적지와 함께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해설의 깊이로 확 묻어나겠는데요. 사실 국내의 노인 일자리 정책 보면 대부분 지하철 택배나 거리 환경미화 같은 단순 육체 노동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네, 아쉬운 부분이죠.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쌓아온 지식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처럼 들리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노년기의 경제활동을 단순히 생계 유지용 시혜성 일자리로 볼 게 아니라 사회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액티브 에이징, 그러니까 활동적인 노년의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해요. 이분들의 지적 자산을 사회가 정당하게 활용하고 보상할 때 진정한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훌륭한 인간 도서관의 책장을 확 열고 황성하게 활동을 하시려면 무엇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리포트의 다음 소식이 더 충격적이고 반가웠습니다. 관절염 치료제가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는 아주 놀라운 의학적 발견인데요. 상식적으로 무릎 관절염하고 마음의 병인 우울증은 완전히 별개 질환 같잖아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길래 관절염 약이 우울증에 작용한다는 건가요? 이게 노인의료 생태계에 던지는 파장이 엄청나게 큰 연구입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신체랑 정신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딱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우선 노년층이 관절염 때문에 만성 통증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곧바로 사회적 활동이 축소되잖아요. 아, 밖에 못 나가시니까. 네, 사람들을 못 만나고 이런 물리적 고립이 뇌의 보상 회로를 차단해서 깊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더 중요한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요? 최근 의학계 연구들을 보면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인 체내의 만성염증이 혈류를 타고 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난치성 우울증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거죠. 헐, 대박. 단순히 밖을 못 나가서 우울한 걸 넘어서 내 몸의 염증 수치 자체가 뇌를 화학적으로 공격해서 우울증을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몸속 염증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관절염 치료제를 썼더니 뇌의 염증까지 같이 가라앉은 거죠. 기존 정신과 항우울제가 전혀 안 듣던 환자들한테서 극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와, 세상에. 특히 노인성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발병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선행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발견은 앞으로 노인의료가 정형외과 따로, 정신과 따로 이렇게 분절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진정한 의미의 통합 헬스케어로 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욱신거리는 육체 고통에다가 우울한 마음의 병까지 한 번에 싹 걷어낼 수 있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훨씬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손주들 카메라 앞에도 서시고 지역사회를 누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앞서 말한 프리미엄 시니어타운처럼 대규모로 모여 사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반드시 대비해야 할 리스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콩고 에볼라 변종 사태 말씀이시죠? 맞아요. 리포트 말미에 언급됐는데 백신이 없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는 뉴스였어요. 언뜻 보면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초고령 사회를 향한 아주 서늘한 경고장이 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매우 중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아까 수억 원대 리치 자본 들어간 최고급 라이프 플랫폼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런 단지들은 레스토랑, 실내 수영장 공유하고 중앙공조 시스템으로 공기가 다 순환하는 거대한 밀집 생태계예요. 문제는 거주하는 수천 명이 모두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콩고 사례처럼 전파력은 강한데 백신은 없는 신종 감염병이 유입된다. 최상급 시설이 순식간에 가장 치명적인 감염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그러니까 자본을 부어서 럭셔리한 인프라 짓는 것만큼이나 감염병이 터졌을 때 단지를 어떻게 방역 블록으로 쪼개고 종사자들 동선을 통제할 건지 이런 위기 대응 설계가 처음부터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비싼 대리석으로 지은 성이라도 전염병 앞에서는 그저 밀폐된 공간일 뿐이니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2026년 5월 24일자 리포트 하나로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48년에 예산을 집어삼킬 기초연금 위기부터 서류에 매몰된 공공돌봄의 한계도 짚어봤고요. 그 빈자리를 거대 자본이 리츠 기반 플랫폼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AI로 자서전 쓰시며 인간 도서관이 되신 어르신들의 힙한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몸에 염증 잡아서 마음의 병 고치는 놀라운 의학 성과에 전염병 리스크까지 다 들여다봤죠. 네, 이 모든 현상들이 가리키는 결과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기술, 자본, 문화, 의학이 총동원돼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펄펄 끓는 용광로라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용광로 속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을 고도화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게 왠지 더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김용래 편집장 리포트도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절로 마무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사람마다 그 가슴 깊이에 한 자락 크나큰 자비심이 본디 깃들어 있다. 참 따뜻한 문장이죠. 우리가 시니어 시장의 투자 수익률을 막 개선하고 첨단 의학 기전을 분석하지만 그 바탕에 인간을 향한 짙은 자비심과 돌봄의 마음이 없다면 다 빈 껍데기일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짜 체온이 느껴지는 세대 간 돌봄을 되새겨보게 되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을 기분 좋게 확 헝클어트릴 발칙한 상상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아까 우리 AI 자서전 얘기했잖아요. 이 기술이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상상 초월로 고도화됐다고 쳐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평생 철학, 그 따뜻한 말투, 심지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그 사고방식까지 다 학습한 완벽한 디지털 아바타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영화 같으면서도 되게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물리적 수명이 다해서 곁을 떠나신 후에도 여러분이 막 인생의 고비에 부딪혔을 때 그 아바타랑 대화하면서 위안과 해답을 얻는 시대가 온다면요. 과연 우리는 어르신들을 단순히 돌보고 떠나보낸 걸까요? 아니면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조부모 세대로부터 역방향 통합 돌봄을 영원히 받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돌봄은 한쪽에 소모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끝없이 순환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이 세대를 넘나드는 다이나믹한 순환 에너지, 이 흥미로운 상상을 여러분 마음에 툭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